자, 용가라 사대 시간입니다.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뭐 등등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정상화되는 거죠. 네. 사실은 지금 불구속으로 넉 달 넘게 나와 있던 게 이상한 이게 상황이었던 이상한 거였어요. 것이고. 예. 네. 어쩌면 당연한 건데 보니까 124일 만에 이제 재수감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데 사실은 직위원 이제 재판부죠. 아주 이상한 뭐 그 후에 적용하지 않는 네. 방법으로 구속 취소를 시키고 또 검찰총장이 즉시한 걸 포기하면서 네. 이제 있었던 일인데 특검의 효능을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실패한 친위 구테타 사실 법률적으로는 내란인데 네.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뭐 별 3개 이상씩 달고 있는 그 사람들만 있었냐고요. 사령관들만 조사를 받고 그 사람들만 지금 기소돼서 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거의. 예.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문건이나 이런 걸 누군가는 준비를 했을 거고 네. 그렇다면 공범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네.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뭐 당연한 수순으로 구속영장 발부는 됐습니다만 이제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 있죠. 뭐죠? 재판 진행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할 거냐? 너무 늦다. 재판 진행이. 아니 구속 사건은 구속 만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서 끝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재판부는 내란 사건 한다고 다른 사건은 배당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하냐 도대체. 예. 그 사실은 1심이 6개월이거든요. 네. 형사소송법상에. 그 6개월은 어떤 의미냐면 6개월에서 끝내라. 이거지요. 그렇죠. 네. 6개월 동안 끌다가 보내주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해서 6개월 안에 끝내라. 지금 사실은 그동안 다 이상했어요. 네. 왜냐하면 창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네. 씨도 구속 만기가 다 돼서 풀려나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소된 거는 정말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걸 6개월 내에 못 끝낸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아주 네. 간단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지금 법원도 이상한 거죠. 네. 여태까지 예. 재판 진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판은 어떻게 될 거냐? 재판은 이제 6개월 또 벌었어요. 또 그러니까요. 이번 구속을 또 계기로 6개월 벌었는데 또 만약에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또 6개월 끌면 또 구속영장 새롭게 기소해가지고 청구를 또 해야 되는 상황까지 근데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판 진행하면 6개월 내로 못 끝내요. 못합니다. 예. 뭔가 특단의 조치, 직위원 재판부나 뭐 그 재판부 끝나면 다음 재판부가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의 최관심사 있는 재판인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매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은 건너뛰어요. 한 주씩 건널 때도 네. 이번에 또 법정 7말 8초에 또 휴정 기간이 쉴 또 쉴 거 아니에요. 2주를 또 쉬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2주 쉬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확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 있는 상황인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이번에 추가된 거는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허위 공무 작성죄, 뭐 계엄 그때 관련해서 문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외환죄나 또 특히 이번 내란에 관련해서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조사가 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공모자가 더 있는 있을 것 거고 같은데요. 주요 임무 종사자가 네. 어떻게 군 장성만 있냐고요. 딱 12월 작년 12월 3일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12월 3일만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찾아내겠죠.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구치소에서 이제 오늘 첫 생활을 했는데 서울구치소 좀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 시설도 없고. 아니 에어컨 다 돼 있고 뭐 지내기 괜찮으면 그게 호텔이지 네. 수감 시설이에요. 지금 뭐 독방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독방이라 해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인
더위를 좀 타는 스타일로 보이기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좀 더위라고 제가 수감자들하고 얘기를 요새 나눠보면 덥기는 덥죠. 예. 무척 더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는 네. 좀 체벌이 있었잖아요. 학교에서 아, 누가- 이래저래 뭐 저는 맞았습니다. 떠들다가 맞고 저는 뭐 조금 맞았습니다. 지각해서 맞고 예. 자율학습 좀 이렇게 했다가 맞고 그러는데 이게 맞을 때 한 번에 맞아야지. 몇 대 맞고 쉬었다가 맞으려면 두 번째 쉬었다 맞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더 공포감도 커지고 더 아파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저도 뭐 제 경험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예전에 막 때리는데 이게 부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부러지면 네. 새 거를 밀대를 네. 가지고 오세요 네. 선생님께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아니, 차라리 그냥 안 부러지고 내가 다 맞았어야 되는데. 저도 친구들하고 저 네. 놀러 다니다가 많이 맞았어요. 농땡이 뭐 이렇게 네. 표현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거 쉬었다 비슷해요. 맞는 게 훨씬 제일 아파. 고통스러운 게 똑같아요. 네. 구속을 차라리 쭉 그냥 돼 그렇죠. 있다가 하면 그거 뭐 견딜만 하고 그걸 자유라는 걸 잘 모르는데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넉 달 이상 잘 지내다가 네. 다시 들어가면 적응하는데 더 힘들겠죠. 더더군다나 그 당시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탄핵도 되기 전이었고요. 지금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우가 거의 박탈되면서 경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예. 지난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이른바 이 비상 대기하는 경호처 직원이 있었다는 거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호출하면 즉시 뭐 이렇게 해줄. 네. 그 사실은 제대로 된 수감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죠. 그래 네. 따지면 그렇게 수감 생활을 시켰으니 교정 교화가 전혀 안 안 됐지. 되겠지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다른 새로운 이제 수감 생활을 할 건데 정말 좀 그리고 또 재판도 받아야 되고 네. 또 특검 조사도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조사라든지 재판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이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 세 개의 특검, 네. 이른바 3특검이 돌아가고 있는데 딱 그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술이잖아요. 예. 두 개가 만나는 곳이 양술인데 이 3특검의 수사는 삼술이야, 삼술이. 삼수리 예.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거? 결국에는 세 개의 특검이 이렇게 쭉 진행해 갖고 윤석열 김건희에서 다 만나는 무조건 만납니다. 수사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만납니다. 내란 특검만 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최상병 특검 어쩔 건데. 다 윤석열은 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결국엔 윤석열 김건희가 김건희 부부니까요.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예. 휘두른 게 결국엔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삼수리 수사예요 결국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을 구속시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을 소환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수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안 시켜놓으면 조사가 힘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구속이 돼 있으면 이제는 조사도 편할 거고 저는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체념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석열이? 그 전까지 뭐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조사도 안 받으려 그러고 막 이랬다면 이제는 좀 체념해서 진술하고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구속 기간의 장기화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아무래도 그 교정 교화가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더워서 네. 엄청 덥잖아요. 지금 33도, 체감온도 36도, 7도면 서울구치소가 일반 여름에도 지금 어려운데 올해 여름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은 저 최근에 구치소에 접견 갔다가 너무 죽겠다고 하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인 접견실은 에어컨 나오잖아요. 고기만 나와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제 수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감 시설이 원래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춥고 춥고. 그렇잖아요. 네. 자 이제 하여튼 어쨌든 구치소에 있다라는 거 뭐 어떤 효과냐면 앞으로 조사라든지 재판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특검하고도 연결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당분간은 그 수감이 됐지만 네. 출정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출정 좀 거부도 봐요. 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 안 받았잖아요. 한 번도 안 받았 제대로. 예, 뭐 계속 그렇게 시간이 할지. 좀 필요할 예, 겁니다. 어쨌든 네. 교정 교화가 좀 필요하다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남은 거는 김건희 같아요. 그렇죠. 김건희의 소환하고 구속 여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사실상 완료된 거는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 조작인데 네. 그거는 약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범들도 집행유예로 확정돼서 끝난 사안이라 그렇죠. 그것만 갖고 구속영장 치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큰 덩어리가 하나 더 한두 개 더 붙어야죠. 그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됐던 삼부토건 삼부가 주가 조작이 됐던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네. 예. 아니면 최상병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김건희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확인하지 안 되고 아니면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한 업무 방해죄가 더 붙어야 그렇죠. 되는데 요거는 조금 그 지금까지는 기초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할 게 싶고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소환은 8월 달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중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지금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에 있으면서 어떤 뭐 서류 같은 거를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코바나 콘텐츠가 코바나 그 콘텐츠가 자기 집 지하에 지하에 있는 사무실 아닌가요? 네. 근데 집에를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얘기는 얘기를 뭐 서모 변호사가 서정 변호사가 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멀쩡한 집을 두고 집에 들어가서 안 잔다. 60평이 좁다. 어. 좁아서 코바나가 좀 그러면 구속 사유인데? 주거 주거 부정이네. 부정이잖아요. 주거 부정이잖아요. 주소지에서 안 자면 주거 부정이지. 자,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특검이 민중기 특검이고 이제 법원장 출신이고 판사다 보니까 16가지 혐의를 하는데 그 조은석 특검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6개 혐의를 어떻게 강약 조절해서 또 물자 배분, 인력 배분 이렇게 하는 건데 보니까 순서대로 하면 지금은 공천 개입에 좀 포인트를 맞춘 것 같거든요. 압수수색은 지금 윤상현 의원도 하고 네. 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또 피의자로 또 적시를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진행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윤상현이한테 해주라 했는데 네. 김영선이 그게 증거입니까? 그렇죠. 녹취 파일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죠. 네. 그 다음에 좀 보완할 부분은 결국엔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그 윤상현 네. 의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관위원장이었고 네. 같은 날 실시된 더 큰 덩어리 지방선거 공천에도 개입한 흔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 파일은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저런 소문이 횡행했단 말이죠. 네. 그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인데 당시 공관위원들을 상대로 뭐 예를 들어서 경남 창원의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바뀐 게 언제냐? 누가 이거 바꾸자고 주장했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조사하면 하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공천위원들 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실은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갑자기 마련된 시점하고 통화 시점을 비교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너무 어쩌면 뭐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이라는 해가 있습니다. 저도 뭐 잠깐 그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쉽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 머리를 맞대야 되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필 그때 또 여성 가산제 돌았던데요? 이러면 그렇죠. 딱딱 떨어지는 거 네. 아닙니까? 사실은. 고수사인데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공천 개입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혐의점 중에 제일 쉬운 수사가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게 덩어리가 붙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문제는 그렇게 되면 네. 국힘은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련자가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공천 어쩔 수 없이. 자료가 그 보존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뭐 그 수사 협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당시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일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예. 물론 넘겨받았겠지만 그 외에 그때 정말 압수수색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그때 당에서 제출해 주는 건네주는 자료만 받아갔던 거로 기억을 제가 하거든요. 뭐 지금 보면 뭐 이런 말하기 조금 뭐하지만
진작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사실은 네. 그때 수사기관이 당시 윤석열 정부였고 검찰이나 이 수사 경찰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을까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안 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수사도 조사 받으러 간 사람이 느끼잖아. 아 네. 이거 뭐 어영부영 대충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는구나 그러면 대충 대답하고 오는 대충 거고. 주고 오면 되고 대충 하고 오면 되는 거죠. 조사하는 사람의 어떤 의욕이나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엔 이거 뭐 여차하면 나까지 잡아넣을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나 구속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아니 저는 좀 빼주세요 하고 그러면 자료를 갖다 줍니다. 저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네.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수사협조 최대한 할게요. 저는 좀 빼주세요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람 심리라는 게 다 뭐 의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더 빠져나갈 방법 없다면 사실 저도 뭐 잠깐 군 검사도 했지만 다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의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부터 살고 봐야지. 자,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시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까지 다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천 개입은 뭐 제일 확실한 거는 업무 방해죄잖아요. 뭐 선거법이나 정당법 그렇죠. 위반의 혐의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예요. 업무 이게 방해죠. 업무 방해죄가 됩니다. 근데 업무 방해는 회사의 부정 취업도 똑같은 구조인데 맞습니다. 대표이사 회장이라고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음흠.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별도의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공정하게 정당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누구를 부정 취업을 시켜줬다,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 그거 다 업무 방해로 업무 방해죄입니다. 대표이사 회장도 처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똑같은 구조예요. 당 대표에 대해서 공천 개입은 그게 왜 어떻게 뭐 당 대표가 공천권 갖고 있는데 공천 개입이 어떻게 성립하냐 그러는데 그건 약간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정상적인 절차 다 규정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가야 되고 그 절차가 잘못됐고 뭔가 방해를 했다면 업무 방해죄가 되는 그럼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성립하는 겁니다.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지금 이 공천 개입도 문제지만 김성교 의원 지금 출국 금지됐고요. 예. 또 그리고 아마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뭐 주요 임무 종사자 내지는 부하 내동 네. 적어도 한 거 아니냐는 혐의고 김성교 의원은 양평이죠. 제 기억에 양평 군수를 3번인가 했어요. 예, 삼선 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선하고 국회로 이제 양평에 국회의원 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 이상은 못하니까요. 못하니까 3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3선으로 양평 군수를 지내고 그리고 바로 또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양평은 김성교 의원의 어떤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이다. 없을 수 없다. 아유 네. 단체장 10년 3번. 넘게 하고 또 계속 연이어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12년에 지금 한 20년 거의 가깝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뭐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일 때 그때부터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3년도에 여주지청장을 여주가 했었어요. 양평 그 같이 예,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지청의 관할이 양평까지. 양평, 여주, 이천 예, 이 맞습니다. 지역을 관할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할 지역 내에 군수였던 거고 그러니까요. 저도 여주지청 옛날에 근무했었는데 하셨습니까? 2000년에 근무했었는데 아, 보면 이제 시골 지청의 지청과 또 지청 검사들은 그 시장 군수를 자주 만나요. 아유, 생각보다. 당연하죠. 예. 여주지청의 검사나 지청장이면 군수랑 뭐 상당히 관계성이 있다고 네.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보복 수사다 뭐 국민의힘에서 또 특검 관련해서 TF팀 만들자라고 송원석 비대위원장 얘기하니까 말을 또 없었다고 하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서 무슨 정치 보복 주장을 네.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가만히 일하기보다는 음흠. 그 과거에 잘못된 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다 털고 가겠다. 털고 가겠다. 이런 자세로 나서야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억지 수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면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수선한 상태에서 치러질 하긴 수밖에 하겠죠. 없겠죠. 왜냐하면 할 수는 전당대회 하는데 뭐 네. 소속 의원이나 주요 예. 전 당직자들이 수시로 불려가서 수사받으러. 수사받고 뭐 개 중에 상당수는 구속되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수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 중에 구속자가 안 나오면 다행인 거지.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요. 그렇죠. 후보 중에 안 나온 게 다행이다. 김건희 씨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집사 게이트 얘기가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최은순 장고 증명서 위조를 도와줬던 그 사람인데 최근에 아니요 4월입니다. 윤석열 탄핵 때 그 무렵에 해외로 도피해서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는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죠. 근데 그런 일이 뭐 한두 개였겠어요. 여기만 있을 것 예. 같지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더군다나 대통령보다 뭐 더 세다라고 알려져 있던 영부인의 네. 측근이다 그러면 이 기업체에서 접근을 안 할 리가 없거든요. 음흠. 아니 그리고 또 얌전한 스타일들이 아니잖아요. 네. 다들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막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가만히 안 있었단 말이에요.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네. 뭐 투자금인지 그거 투자금 명목이라고는 합니다만 그거 이익 붙여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있었겠어요. 네. 진짜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해서 돈 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었겠냐고. 그냥 그러니까요. 보험금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잖아요. 음. 보험료 대부분 없어지는 돈이죠. 하지만 보험 들어 놓는 거지. 그렇죠. 그 돈을 주면 뇌물 아닌 뇌물인 거죠. 네. 보험성 뇌물이라고 하나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으로 이렇게 둔갑이 돼 네. 있고 그 역할을 했던 김예성이라는 사람, 이 사람 지금 뭐 주구장창 지금 해외에 있을 수는 없을 거고. 근데 예. 사실은 그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조현천 기무사령관. 거기도 그렇고 아니 지금도 이른바 예. 그 KH 그룹 아 거기는 안 들. 지금 벌써 한 2년 안 돼가요? 예. 2년쯤 된 것 같은데. 아니, 못 잡는 겁니까? 안 잡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수사 공조가 예.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른바 좀 선진국하고는 국제 수사 공조가 잘 되는 편인데 네. 안 되는 나라 그리고 이제 한 나라하고 수사 공조를 하려면 절차가 꽤 복잡해요. 네. 근데 이게 수사 공조가 돼서 이제 잡으러 갈 듯하면 또 옆에 나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해요. 못 잡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요. 김예성 이제 여권이 이제 무효 조치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불법 체류가 계속 네. 진행될 건데 잡으려면 또 잡을 수가 있는데요. 참 이 사람이 만약에 검거가 돼서 신병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또 많은 얘기들이 또 많은 의혹들이 또 아니 해결될 그게 것 정상적인 같긴 합니다. 사업이고 정말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네. 왜 해외 나갔겠어요? 나갈 이유가 없겠죠. 도망간 거로 봐야 되겠죠. 4월이면 그 탄핵 그 무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여권 중에 먹힙니다. 하나잖아요. 많이 먹힙니다. 네. 많은 나라에. 하지만 무비자 입국을 하더라도 최장 체류 기간은 대부분 석 석 달. 달이죠. 네. 90일이 맥시멈이에요. 입니다. 관광 비자. 예. 예. 그 이상 있으려면 별도의 비자를 다른 사전에 비자를 받고 가야 받았어야죠. 돼요. 뭐 예. 취업 비자가 예. 됐던 그 취학 비자가 됐던 학업 비자. 예. 그래서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마 불법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특검 최상병 특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특검만 얘기하기 조금 최상병 특검이 서운할 것 같아서. 바빠요. 특검 3개가 돌아가니까. 세 개가 뭐 레이스가 붙은 것 같아.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진작에 그냥 특검 국민의힘에서 한두 개는 받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그렇죠. 않았을까.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몇 번을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3번이나 4번이잖아요. 받았으면 16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때는 또 내란 특검도 기억나겠지만 대한변협인가 대법원장이 또 추천할 수 있는 특검으로 조은석이 안 왔을 수도 네. 있어요.
약간 돌이켜 보면 그냥 이렇게 될 거 예정됐던 건데 국민의힘에서 좀 전략적 미스 아닌가 이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아이 그 계속 멍청한 결정의 연속이죠. 예를 들어서 받았었어야 돼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 그냥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으면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어차피 집행유예는 벌써 그냥 끝났죠. 끝나는 집행유예 벌써 일이잖아요. 끝나고 어떤 특검에 대한 그 요구나 압력이 훨씬 줄어들었겠죠. 못하지요. 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요. 아니 추상적인 조문하고 전자주총만 들어간 상법 개정안을 왜 거부권 행사해 갖고 더 센 상법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제 말이요.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조금 꾀를 내거나 좀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만 있어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레이스 붙으면 답이 없습니다. 새 특검이 지금 뭐 지금 서로 성과 내려고 지금 최상병 특검은 사실 감명 안 돼도 저렇게 하거든요. 최상병 특검 좀 짚어보면 VIP 경로했냐 안 했냐 이거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네. 김기한 사령관도 말을 좀 바꿨잖아요. 살짝 바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못 버티기 예. 때문에 시간 문제인데 글쎄요. 뭐 그거 이미 이제 내란 특검에서 먼저 신병 확보를 했잖아요. 네. 구속은 거기서 됐습니다만 최상병 특검은 특검 3개 중에 그래서 처음부터 수사 기간도 가장 짧게 네. 정해 놓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조만간 종착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생각이 사실 됩니다. 김태호 지금 전 안보실 1차장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태호 전 차장도 여기만 결려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여기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위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와서 뭐 그런 거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빼고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하고 조태용 안보실장 두 사람이 가장 키맨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두 사람이 어떤 또 얘기를 하게 될지 저는 궁금한 게 특검들이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지금 보도도 좀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조사 받는 사람 중에 입을 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까요? 아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앞으로? 지금은 아니면 또 이제, 자기가 연루성은 별로 없는데 네. 요걸 얘기를 해주면 자기는 확실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뭐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아니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덕수 전 총리 아니에요? 아 맞네요. 딱 맞네요. 딱 아니, 맞습니다. 예.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죠. 예. 사실은. 다 얘기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왠지 그 느낌이에요. 열몇 시간 조사 받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예. 가서 사실 자기는 여기서 얘기하면 예컨대 요 정도 처벌 받으면 되는데 끝까지 그걸 갖고 가면 이 정도 처벌 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모를 리는 없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끝까지 부인해서 자기가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이제 주로 그때 근무했던 대통령실의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금 얘기했던 김태호, 조태용 안보실장이 또 그렇고 몇몇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다 버티면 모르겠는데 한 명이라도 그중에 한 입을 명이라도 아유 저는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아. 입을 열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리고 한 수사 명이 협조를 하냐. 한 명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더 큰 걸 얘기하고 그렇죠. 도미노처럼 무너져 네, 버리는 다 게.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지고 와서 뭐 그렇게 하잖아요. 수사관이 아니 검사가 와서 아니 A 피해자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다 얘기하던데 이렇게 슬쩍만 떠도 예 저는 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진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 3개가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마 더 어쩌면 진실에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올 거의 11월까지는 네, 특검 전국이죠. 특검 전국이다. 예, 예. 특검 전국인데 그 빨리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네. 이제는 내년부터는 물론
본격적인 재판 진행은 또 내년에도 계속 그렇죠. 되겠습니다만 공소유지는 해야지만 이제 특검 11월까지 하고 이제 딴 일 해야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지만 연말까지 계속 특검 얘기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게 참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지금 힘든데. 아니 근데 워낙 잘못됐던 것이 많으니까 이거 빨리 제대로 정상하고 털고 네, 이제는 정말 건설적인 얘기. 맞습니다. 야 이거 뭐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거의 레벨 4 수준이라는데 예. 이거 어떡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AI, 해야죠. 뭐 지금 미국 관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첫 번째 작업인 윤석열의 재구속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는 말씀 또 드리면서 오늘 용가라 사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